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경우가 한 번쯤은 있잖아요. 이 사람이다 싶은 게 정말 이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줄 만한 사람은 없겠구나. 또는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난다면 평생 행복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경우죠. 간혹 가다가 연애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외의 경우로는 정말 만날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진짜였구나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다 싶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끝까지 잘 되지 못하는 이유들은 각자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분명히 끝까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나부터 상대에게 착실하고 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이고 무조건적인 자신감을 내비추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정말 지금 내가 1년만 돈을 더 열심히 모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교적 부담이 덜하게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유로 잠시 이야기를 좀 미루는 것과, 그냥 무계획으로 어렴풋이 약 2, 3년 후면 내가 지금보다는 낫겠지, 지금보다는 돈이 조금 더 모였겠지, 이런 태도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루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결혼까지 하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만났으니까 적어도 헤어지지는 않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로는 사실 언제 이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강하게 먹은 상태로 당장 서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의 미래를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라는 의지를 비추면서 성실하고 착실한 생활 태도를 보여야만, 그리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만 상대 입장에서도 조금씩 나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점차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실함과 이 자신감이 정말 상대를 놓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을 하든 뭘 하든 조금만 하다가 그만두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 특히나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휘둘리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서 불안해지거든요.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덜덜 떨고 있으면 나도 같이 불안해지고 정신사나워지는 것처럼요. 가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분들은 서로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더 자신감이 있었어도 잘 됐을 것 같은데 참 아쉽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순 없겠지만 만약에 이 두 남녀가 서로 조금만 더 자신감을 내비쳤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다녀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3년 후쯤에 서로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고, 또는 갑자기 투자가 잘 되거나 사업이 너무 번창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유복하게 잘 만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사실 이 사람과 헤어진다고 한들 그 다음은 더 움츠러들고 기운이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과 만났을 때도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없던 자신감이 당장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놓치기 싫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내 미래에는 그냥 무조건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에게도 무조건적인 자신감을 비추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자기계발 도서를 봐도 젊을 때 실패하는 건 괜찮다고 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또 넘어지면 또 2번 일어나면 됩니다. 특히 젊을 때는 그럴 체력과 그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비추고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고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내 모습에 대입시키고 반드시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연인 간 둘 사이의 결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둘 사이에 결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헤어지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애정이 넘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보면서 결혼까지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랑한다는 감정 하나만으로 연애에서 그보다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포인트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돈입니다.
꼭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이에서 함께 이 돈을 다루는 무언가로 결속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 흔히들 커플 통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이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소비 방법이긴 한데 이런 소비를 위한 커플 통장 말고 꼭 엄청 구체적이고 대단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매달 각자 50만 원씩 커플 통장에 커플 적금을 드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서로 더 끈끈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돈으로 함께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가 됐든 공부가 됐든 이런 식으로 실전과 공부를 함께 병행을 하겠죠. 그대로 이어가 보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달 책을 사서 읽거나 아니면 서로 특정 커뮤니티에 소속돼서 함께 정보를 공유를 하거나 그냥 이런 것들이 밥 먹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기대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둘 사이를 결속시키는 무언가가 있으신 분들은 더 끈끈해지고 분명하게 확실히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확신도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는 내 삶의 가치관이나 내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상대에게 꾸준히 공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가치관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모두가 삶에서 중요시하는 게 다르고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애를 하면 사실 그 상대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에 감정적인 교감만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더 중요시해야 하는 게 내 가치관을 상대에게 확실하게 전달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처음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때 한두 번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지만 이 또한 정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의 사소한 목표나 사소한 행동이라도 의미를 담아서 상대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기분 좋을 때, 들떴을 때 반대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 감정과 상관없이 일상 속에서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거나 나에게 신뢰를 잃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 얘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상대의 이야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이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결속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는 역시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취미나 관심사입니다. 이건 연인 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나부터 특별한 취미가 없다면 꼭 상대방과 함께 하나라도 만들어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보는 시간 외에는 거의 90% 이상 책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만의 공간에서 책을 보는 게 굉장히 즐겁다고 느낍니다.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심심하고 재미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재미없는 모습만 있다고 하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세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쩌다가 랩이라는 장르에 빠져들게 됐는데 또 어쩌다 보니 여자친구 희덩이랑 같이 하루 종일 랩만 듣게 됐어요. 같이 있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어버버버 하면서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발이 닿으면 저희는 또 다른 걸로 갈아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면 연인 사이에서 재미라는 요소는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언가를 결속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요즘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런 것들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상대가 비교적 수동적이라고 하면 내 쪽에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의 연애 스토리를 들으면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희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희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앞으로 나와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거고 행복할 거라는 희망을 내가 심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희망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흔히들 자주 싸우면서 당장에 감정 처리하기에 급급하다면 사실 이 관계는
희망이 많이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싸우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는 거고요. 투자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생활 속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이라는 말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저점을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고점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게 되면 그 관계는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말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 또는 회피하거나 소심한 태도만 보인다면 이 관계는 100%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보면 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한다,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건 결국에 안 하겠다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도 희망이 안 느껴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멀리 바라본다면 지속적인 희망을 심기 위해서라도 상대가 원하는 노력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